안녕하세요. 강동 50플러스 센터 개강 기념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특강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리며 또한 취식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특강 시작 후에 앞문은 이용이 불가하오니 뒷문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 50플러스 센터 개강 기념 첫 번째 특강 곧 시작할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너무 반갑고 오늘 아무래도 뭐 위드 코로나지만 방역을 철저히 해야 돼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아침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 된대요. 예. 이게 왜냐면 또 이게 제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또 철저히 하는 그런 느낌이 나야 사람들이 긴장을 안 풀어서 중간중간에 살짝 근데 이제 이거라면 이제 메이크업이 코가 지워져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로 진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하긴 요즘은 그나마 나은데 지난번에는 예식장을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들려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갖고 초코 그냥 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거기까지 좋았는데 예식장인데 이제 낮술을 드셔가지고 앵콜에 나온 거예요. 고속도로 로망스를 한 거예요. 제가 빠른 곡이잖아요. 마스크 쓰고 94니까 숨 안 쉬어지는 거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숨이 차가지고 이게 진짜 마스크가 이제 우리는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 강연 제의를 받고 제가 많이 고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니어들이시고 다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거기다 얘기를 할까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사실 강연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하다. 근데 막상 저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끄덕거리게 되는데 그게 너무 멋진 삶이어서 제 삶에는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냥 그 순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가 알려져 있는 것 뒤안길에는 전혀 다른 저의 철학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살아온 날 중에 몇 가지 어린 날부터 좀 알려드리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감히 뭐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참 고르기가 난감해서 올라와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윗대의 일이니까 엄마 나름대로 아픔이 있겠지.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을 기관지 천식에 뭐 기관지염, 뭐 악성 빈혈 그래서 병원에서 링거 꽂고 살았어요. 링거.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4학년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좀 왕따였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학교를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는데 선생님이 와서 이제 시험지 갖고 와서 시험은 봐라 그래서 시험에서 대충 쓰고 이렇게 하면 전교 1등 하니까 애들이 싫어할 만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제가 사고를 치고 중퇴를 했어요. 중퇴를 하고 집을 나와서 막노동도 하고 한 30까지 일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가수가 됐을까 참 그때 보는 사람들도 이 기관지도 그렇고 호흡기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을 저는 연습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이 또 이제 차압이 3번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돈 번 거로 헌당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는 제가 헌당을 했는데 청소년 교회예요. 그래서 10대들이 일산 10대 교회인데 10대들이 와서 다 자기들 알아서 해요. 목회단에 드럼도 있고 어르신들 사역하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사단법인 꾸미룸이라고 엄마가 이름을 줬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 꾸미룸이 이렇게 예쁘게 해서 처음엔 가출 청소년들 상담 버스로 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은 요즘 애들은요 가출 안 해요. 애들이 현실적이라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가출을 안 하고 그냥 엄마 말 안 하고 집에 들어가 잠만 자고 나가서 이렇게 하지.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너무 엄격했던 그리고 제가 엇나갔던 그 엄마 때 일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한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생은 내가 했는데 왜 혜택은 걔들이 보나 하는 생각을 가끔 들 때는 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얼마 전에 또 진짜 창피해가지고 그 좀 오버가 됐어요. 뭐 200억 기부천사 어쩌다 이 지경. 진짜 월세 밀려 시장 통해서 노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월세는 맞아요. 저는 굳이 뭐 제가 자식이 있어서 학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돈을 모으지 않고 좀 쓰고 하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오랫동안 노래하게 해줄 거야.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지어놓고 막 요즘엔 뭐 60, 70 청춘이잖아요. 그때 일 관두는 것보다 나는 사람들을 믿겠어. 오랫동안 난 노래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하는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시장에 노래한 거는 저는 원래부터 이제 전통시장 홍보대사예요. 그래서 메르스 때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메르스가 끝나고 이제 상권이 복구되는데 백화점은 복구가 되는데 소상공인이나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이. 그래서 전국을 제가 8군데 3번씩 해서 24번을 제가 시장 공연을 다녔어요. 당연히 이제 뭐 재능 기부란 말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차가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김장훈인데 가서 제가 알아서 노래할 테니까. 그리고 그 제목이 반평 콘서트였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니까 무대 반평 딱 놓고 시장에 놓고 마이크 하나 딱 들고 올라가서 그리고 청년들 막 불러서 저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자, 전통시장 지금 어렵다. 그럼 이참에 내가 가서 젊은 애들이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젊은 애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오면 너무 재밌다. 데이트를 여기서 해라. 살아있는 것 같고 맛있다. 그리고 흔히들 재래시장을 비위생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 여기는 단골 장사 아니냐. 여기서 하는 할머님이 20년 동안 반찬 가게라면 다 동네 사람인데 여기서 음식에 장난을 쳐? 오히려 기업보다 깨끗한 거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20%에 불과했던 상권이 결국 100%씩 복구를 했어요. 3번씩 갔거든요. 한 번 갔다 와서 과장님 몇 프로였대? 한 40%. 한 번 더 가야 되겠는데? 과장님 70% 마지막 알바끼 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걸 내렸어요. 제가 이제 공연하면은 이제 큰 공연장이 올림픽 주경기장이잖아요. 그 용필형님 하시는데 저도 알죠. 거기서 한 번 했는데 거기가 5만석이에요. 거기를 꽉 채우는 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제가 이문세 씨가 공연을 할 때 여기 5만석인데 어떻게 채우냐 걱정해서 배우 5만석을 불러라. 그래서 앉혀놓으면 일단 5만석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 명만 와도 5만1석이야 형. 그랬더니 근데 진짜로 문세영이 불렀어 5만석을. 일단 5만석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복귀할 때 제가 이제 소극장 100회 공연으로 뭐 초심은 없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초심 얘기하면 초심은 없어. 초심을 어떻게 초심하다가 사고나. 내가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일부러 옷도 막 지저분하게 입고 그래야 음악이 될 것 같아서 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떡 주고 내가 이런 데 신경 써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노래 필을 막 낸다고 노숙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초심이라는 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나는 그냥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너무 초심에 집착하다가 망한다 망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옛날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한 200석에서 이제 잠깐 쉬다 복귀하면서 100회 공연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답을 찾자. 가수니까 무대에서 찾아야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김장훈 씨 오랜만에 공연하는데 좀 큰 공연으로. 그래서 큰 공연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뭐 주경기장이나 체조경기장이나.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큰 공연, 작은 공연은 없는 것 같아요. 큰 공연장은 있어요. 예를 들어 주경기장에서 공연하면 5만 명 계신데 저 3층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그 관객 입장에서 큰 공연일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크다는 거는 규모가 아니라 관객의 감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 관객이 한 명을 입고 제가 공연한다면 그 관객한테는 가장 큰 공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소극장이 오히려 감동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반평 콘서트를 세상에서 가장 큰 공연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딱 반평짜리 무대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무료로 다 와 있지만 그 의미는.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왜 저렇게 살까? 돈도 안 받고 뭐 가고 월세 살고 뭐 이렇게. 제 꿈이요. 다 어른들 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혹시 어렸을 때 음악하는 거 노래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분들 있으세요? 창피하지 마시고. 지금도 노래학원 다니시잖아요. 예. 서수남 노래학원, 이진관 노래학원 두 개. 노래학원 다니시는 분 지금 노래교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코로나 전에 다니셨어요? 어디 다니셨어요? 구민회관에서요. 그럼 이제 여럿이 모여서 굉장히 즐거우시죠? 하면은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노래하고 이런 게 즐겁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혹시 그림 그리고 싶었던 분?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지금 그림 그리세요? 가끔 멋진 삶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꿈꿨던 삶대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꿈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우리 때는요 꿈에다가 뭐 주방장 이런 걸 쓰면 맞았어요. 맞았어. 대통령 써야지. 막 그래서 뭐 다 대통령이야. 저는 그래도 과학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살 수 있냐면 저는 꿈이 뭐냐면요. 되게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그 말은 곧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어차피 뭐 재벌이 됐든 뭐 권력이 있든 권세가 있든 뭐가 됐든 뭐 거린이 됐든 마지막 순간은 온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선연이 납니다. 그 뉘앙스까지. 근데 어느덧 훌쩍해서 내일 모레 60이에요. 제가. 그러면 그 4, 50년 확 지나갔는데 앞으로 더 빨리 가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이 뭐였냐면요. 딱지를 제가 2만 장을 모았어요. 그게 나의 우주면서 나의 전 재산. 그거는 진짜 뭐 삼성전자 주식보다 저는 더 정말 우량주 같은 거지 했는데 어느 날 그거를 한 명한테 다 잃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얘네 집에서 기다렸다가 돌 위에 머리를 치고 가져갈까? 그게 정말 그때 상실감은 지금 뭐 보증 잘못 썼다가 저희 집이 망했는데 그 박총무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엄마가 다 맡겨가지고 영상 편지 박총무님 잘 살고 계세요? 그때 돈 갖고 튀셔서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박총무님. 하여튼 행복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딱지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듯이 지금 내가 중요하고 미쳐 있는 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웃어버리자 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차피 권세가 있던 뭐가 됐던 뭐 정치하겠다고 야욕을 부리고 모든 독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 오면 그냥 나약한 존재인데 그때는 진짜 수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만약에 제가 이번 세상을 잘못 살았네 내가. 그러니까 좀 여기선 그 단어밖에 없는데 뭐 후회보다 이런 거예요. 제가 잘 쓰는 게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래서 쪽팔리잖아. 가수가 내가 영혼을 파는 직업인데 쪽팔리게 돈 몇 푼 때문에 난 그러면 눈 감고 못 주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거든요. 초등학교 때 너무 생생해.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그 우리 일해주는 아줌마가 막 옆에서 안절부절하던 이 모습까지 다 막 안 좋았던 막 제가 거짓말하다 걸려가지고 꿀을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 꿀을 보이는 데 놔둬가지고 그래서 내가 꿀을 먹었어요. 근데 주니까 이제 설탕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했는데 별거 아닌데 이제 먹다 보니까 반을 먹은 거니까 반은 꿀이고 반은 설탕이야. 그래서 엄마가 꿀 누가 먹었니? 그래서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없어서 되게 엄격했어요. 이북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미나게 구는구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치사한 걸 싫어요. 거짓말하는 걸 싫어요. 근데 얘기를 하려다가 놓쳤어. 근데 엄마가 누가 먹었냐니까 이거 나오니까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그래서 일이 커진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누가 먹었어요? 이렇게 딱 하는데 믿었던 우리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혼나는데 그 와중에도 속으로 설탕을 녹여서 섞어야 되는 건데 진짜 이렇게 생설탕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8살이었는데 수치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내가 왜 이걸 거짓말을 해서 그냥 말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죠. 제 삶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저걸 왜 나서서 저렇게 피해를 받으면서 살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 순간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젠가 떠나면은 나는 평준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끄럽게 살지 말고 어차피 이 시간도 지나가면 분명히 또 몇 살 오면은 아무 일도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는 건데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유튜브 강의를 해서 할까 말까 했는데 아마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이번에 복귀하면서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발을 섞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의감이 됐든 상식이 됐든 그 말은 곧 조금이라도 정치색이 보이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한다고 제가 팬들하고 식구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단식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정치화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누가 누구 편도 없고 그냥 이 순간에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면 이 사람 되게 아프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식 잃은 사람이 밥을 굶으면 아 어떡하지? 그냥 내가 가서 같이 굶어주면 뭐 허기는 못 면해도 심기는 좀 이런 마음인데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정치화돼서 거의 가는 즉시 그냥 정치적인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너무 미안해서 우리 때 어머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로지 복귀하고 한 4년 동안은 어떠한 표현도 없고 어떠한 곳에도 제가 뭐가 와도 절대 섞이지 않고 요만한 것도 그리고 오로지 공연과 나눔 이 두 가지만을 계속해 오니까 제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사실 끊으면 안 되는데 저는 많이 했으니까 끊으면서 12kg가 쪘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가 봐요. 그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건 여담이에요. 요즘에 저 사람은 뭐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인스타라는데 정치 성향이 가장 중립적인 연예인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아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정치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냥 제가 웃기긴 한데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모기가 가니까 노래를 하나 해놔야 되겠구나 지금. 이걸 지금 말을 하면 모기가 가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해놓고 아니 웃긴 게 원래 가수는 노래를 하다가 좀 쉬어가는 의미로 얘기 좀 할까요? 그런데 이거는 얘기를 하다가 좀 쉬어가는 의미로 노래를 한 곡 할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 쉬어가는 의미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제 노래가 요즘에 아실지 몰라서 물은 마스크 벗고 마셔도 되지. 마스크에 적셔서 먹어라 이런 건 아니겠죠? 예. 네? 마스크 쓰고요. 이렇게. 이래서 내가 어렸을 때 담임한테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저거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잠깐만요. 사실 저는 히트곡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히트곡에 13곡 되는데 최대 약점이 최신 히트곡이 없다는 게 제가 약점인데 요거는 1998년에 나와 같다면 1위하고 두 번째로 제 1위를 했던 곡인데 세상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뭐 이런 노래인데 요 노래 가사 잘 들어보세요. 요거에 얽힌 에피소드 요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결혼식 얘기인데 이혜수 선생님 아들 결혼할 때 얘기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예. 세상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찍으셔도 돼요. 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상권 없는 가수입니다. 예. 찍으세요.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래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좀 낫죠?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꼭 기억해요.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야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싹! 네, 감사합니다. 역시 노래할 때가 좋네요. 편하고. 예.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게 뭐 딱 쟁점으로 먼저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주제를 정할 때면 나눔 이런 얘기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저는 만나서 서로 이제 좀 더 통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중년인데 그랬더니 이제 주제를 그냥 정해줘 보시라고 그랬더니 삶에도 쉼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쉼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왜냐면 우리가 말이 그렇지 쉼표 찍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장난인데요. 삶에 쉼표는 없을지라도 느낌표는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꿨어요. 뭐냐면 저의 느낌표는 낭만이에요. 저는 낭만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낭만이란 말, 그 낭만 자체가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낭만이 제일 좋은 점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정말 행복해지고 낭만은 돈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이해를 잘 드는 게 뭐가 있냐면 강남에 가면 커피가 15,000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둘이 마시면 3만 원이야. 자, 이런 둘이 앉아서 아주 고급 카페에서 둘이 친구랑 마셔요. 뭐 좋나? 뭐 좋을까? 좀 부담되나?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길거리 벤치에서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셔서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한적한 벤치에서 자판기 뽑아서 300원짜리 있잖아요. 우리 때는 또 혹시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자판기 율무차 있었던 거? 그래서 야 커피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율무랑 섞어요 또 둘이. 그러면 뭔가 커피는 마시지만 건강에 좀 그리고 율피로 해가지고 둘이 그러면 600원이에요 여러분. 3만 원 하면 50배인데 앉아서 둘이 사람 보면서 야 옛날에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행복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이유인데 저는 제 느낌에는 그게 훨씬 거기 그 답답한 데 있는 것보다 아무 데나 그냥 그 좋은 데 가서 친구랑 둘이 커피 마실 거면 거기 수다 떠는 것보다 또 옆에서 우리가 또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흥분하면 옆자리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는데 뭐, 지도 떠들었잖아요. 뭐 못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집에 들어갈 때 꼭 시장에 가서 순댓국을 드시고 간대요. 정주영 회장님을 뵌 적은 없지만 되게 존경합니다. 일찍이 70년대에 1,000억 원을 내서 그 가난하기 때문에 병이 잘 걸리고 병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 해서 1,000억 원을 냈어요. 그래서 그 아산병원은 이렇게 시골 같은 데도 종합병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응급실 갈 때 보령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진짜로 제가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런 어떤 나눔과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 뭐 낭만이라고 하면 아까 계셨지만 이런 거예요. 누군가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어. 근데 뭐 그거 예전에는 저 그림 그린다 그러면 예전엔 뭐라 그랬냐면 환쟁이라고 돈 못 번다고 못 하게 했거든요. 의사 돼야지 뭐 검사 돼야지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 꿈을 저버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면 꿈이 깨졌을까?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으면 처음에 내가 누구처럼 무슨 예를 들어 뭐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은 그림 한 점에 200억이래요. 그런 사람처럼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한 점에 100억씩 팔아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던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삶을 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어딘가 나가서 이제를 들고 커피 한 잔에 예전에 이제 사실 그때 보험병 하면 일본 말씀 안 되는데 원래 그런 마우병 그래야 사실 되는데 이제 일본 말이니까 근데 보험병에 남으면 맛이 없어. 마우병에 남아야 돼. 그래서 이제 보험병에다가 딱 해서 이제 계란 삶아가지고 딱 가서 이제 어디가 그러면 뭐 잠깐 갔다 올게요. 한 3-4시간 가서 내가 좋아하는 데서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데도 있어요. 개인 창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그림 놓고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을 창고에 이렇게 얼마 안 해요. 넣어놓고 가서 그걸 갖고 와서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꿈 이룬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노래가 저는 취미였는데 노래가 직업이 되다 보니까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너무 아파. 노래만 하면은 아까 노래교실 다니신 것처럼 뭐 못하든 잘하든 그냥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로 밥을 벌어먹다 보니까 목표치를 정하는 거예요. 예술을 가지고. 관객이 이만큼 안 오면 이 다음번이 보장이 안 되고 나는 밥을 못 벌어먹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하고 뭐 방송 나가서 뭐 하고 해서 표를 팔아야 되고 뭐 하고 또 뭐가 있으면 긴장하고 이게 사실 원래 노래라는 거는 좀 취미 같은 왜 인도 같은데 왜 원래 건달이 그런 깡패가 아니라 간다르바라고 인도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건달이라는 걸 이렇게 예전에 그런 깡패가 아니라 그냥 백수 건달 하듯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미로 남았어야 되는데 직업에 대해서 아픈 건데 그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업이 됐으면 이거 그림 팔아야 이거로 먹고 사는데 자식은 있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장사를 하시던 뭘 하시던 정말 각박하고 하루 온종일 그걸 일생 자식을 위해 살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되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뭘 하고 싶었나 시를 쓰고 싶었으면 시를 쓰고 나가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이 하루 때문에 나머지 29일이 되게 설레는 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요거만 하면 이제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있으면 내가 나가는 거야 혼자. 더 좋은 건 그런 걸 같이 하는 친구를 찾으면 더 좋죠. 조금 외로우니까 그 친구는 시를 꿈꿨던 친구고 저는 뭐 예를 들어 노래를 꿈꿨다 그러면 나가서 저쪽에서 요즘 많잖아요 이렇게 버스킹하는 데 놓고 노래하고 어딘가 가서 사람들 산에 가서도 좋고 혹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려도 좋고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목공이에요. 목공. 어렸을 때 제가 꿈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몸이 약해서 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친구가 없어서 집에서 이제 학교 갔는데도 친구가 없어서 주말에 이제 엄마는 이제 일 사업하시니까 잘 못 보고 혼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광에 들어가니까 나무가 많아서 제가 이제 해가지고 또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막 차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러다 제가 한 번은 배를 만들어서 배를 우리 집이 저 서교동이어서 그 당일발전소 한강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 갖고 강을 유유히 내가 가봐요. 초등학생 4학년인가 5학년 때 그래서 친구랑 둘이 배를 만들어 갖고 지금 이제 물 안 들어오게 실리콘을 붙이는데 그때는 없어서 제가 촌농을 나름 써서 촌농을 이렇게 딱 쫙 한 거야. 그래갖고 배를 갖고 한강으로 가니까 무거워. 그래서 가만 있어. 그래서 이제 자전거 폐차된 데 가서 자전거 바퀴를 찾아가 차를 만들어서 구름 리어카를 그게 지금 그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그 현대조선 한국조선해양의 육지에서 육지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도크에서 안 만들고 밖에서 만들어서 도크는 이제 딸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거예요. 머리를 써서. 그래서 갔어 강으로. 송선영이라는 제 친구랑 걔랑 가서 둘이 탔는데 그거 아시죠? 촌농은 차가 오면 한 방에 떨어지는 거. 촌농 이렇게 뛰면 뚜둑 떨어지잖아. 그거 되게 기분 좋지. 그래서 일부러 어려서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여기다 이렇게 촌농 이렇게 한 다음에 쑥 뛰면 기분 되게 좋지. 나만 그랬나? 나만 변태인가? 그래서 촌농에 떨어져서 물 들어와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근데 그런 추억이 있었거든요 과학자. 근데 저는 꿈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공연하면 연출 때 온갖 것들 하잖아요. 저는 발명왕이 꿈이었거든요. 맨날 요걸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산을 개조해서 낙하산으로 만들어 4층에서 뛰었다가 이게 이렇게 뒤집히면서 그냥 박아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번.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찬찬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한지 생각해 보세요. 속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내가 고생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마누라와 자식을 혹은 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하니까 나는 행복해. 자기를 속이는 걸지도 몰라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그것이 꼭 직업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렸을 때 소녀 때 꿈을 한 번은 꼭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대학교 축제 가고 백화점 행사 가면 백화점 가면 다 중년 어머님들의 마늘 그때 젊었을 때였는데 그러면 대학생들인데 가는 걸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꼭 일어나서 뛰고 한다고 격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가 있냐면 어린애들이 순수한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순수한 사람들을 보는 건 되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지만 되게 이제 집안일을 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을 다 그 안에서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서 사실 전업주부라는 게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살림을 하지만 위대한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 모든 것에서 국가 발전의 그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머님한테서. 근데 그걸 갖다 좀 약간 우리는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 오면은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신 거예요. 세상에 때가 안 묻고. 그러다가 어디다 뭐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소녀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소녀 때 감성 있잖아요. 저도 나이 들었지만 소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아픈 소녀도 있을 것이고, 첫사랑에 실패해서 내가 누굴 좋아했는데 내 친구가 채 갔다거나, 교장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갑자기 가버렸다거나, 빵집에서 그 미팅하다 정황 맞고 뭐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꺼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 그 폭발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아, 저분들이 어디 가서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막 이렇게 오버를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산호라면을 노래하면 락이니까 원래 딱 이렇게 뛰는데 이제 춤을 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원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춤이 안 맞아 전혀 이 음악. 근데 상관없어. 그냥 저는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와, 저분이 생전 어디 가서 안 했을 때 소리도 지르시라고 소리. 세상에서 소리 지르면 고성방가지만 공연장에서 지르는 건 훈장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저한테. 그때가 저는 대학교는 누가 가도 그냥 알아서 술 취해서 분위기 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시니어들 만나는 걸 정말 좋아했고, 항상 만나면 소년 소녀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인생에는 쉼표 없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쉼표 없면서 그런 얘기, 사실 그렇죠. 쉼표 찍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장사하는데 오늘 낭만 찾아지 하루 문 닫아도 못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가끔씩 이렇게 낭만이라는 거는 항상 있어야 되는. 낭만이 좋은 건 제가 얘기했지만 돈이 안 든다. 똑같은 일이어도 사람이 항상 너그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왜? 내가 지금 밥을 벌어먹기에 살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내 꿈을 찾으러 가. 저는 이런 삶 하나 정도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저나 우리 시니어들이 진짜로 정말로, 그리고 앞으로 뭐 100세 시대 뭐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이가 들면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덜 벌어도 좀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도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술도 예전처럼 못 마시고 그냥 이렇게 되고 혼자 있고 싶고 친구 만나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갑자기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연예인이지만 돈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아예 당신은 뭐, 근데 저도 월세 밀리고 돈이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오니까 월세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저거 해서 밀린 대로 하는데 다행히 이제 복이 있어서 저는 현실에 되게 감사하는 편이어서 긍정주의자. 아, 건물주를 잘 만났구나. 건물주가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세가 아니라 계절마다 내는 계세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그게 저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 눈빛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에 소년 소녀가 있잖아요. 아픈 소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낭만을 위해서 이뤘던 꿈을,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눈빛이 흔들리고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딱 뭔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순간에 제가 할 얘기는 다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제가 1시간 동안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 거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사서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하다가 단 한 분이라도 누군가를 느낄 수 있다면 좋다는데, 일디 완성은 됐으나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아니 근데 진짜 그 제가 안에 소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이뤘던 꿈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했을 때 뭔가 약간 설렘 같은 게 오지 않으셨어요? 왔죠. 뭔가 아주 뭐가 있었지. 내가 맨날 우리 애들 뭐하고 한다고 내가 할 일 다 한다고 나는 잘 살고 있어야 했지만 보면은 뭔가 허전했던 게 이런 거였나? 뭔가 이렇게 소외감 느끼고 뭐 이런 게 이런 거였나? 근데 그거 찾을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 안 나도.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신나는 노래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 전에 이명웅 군이 불러가지고 좀 많이 알려진 난 남자다인데, 그 이제 그 친구가 부르면 그 친구 노래로 다 아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세서. 근데 영웅이가 이제 잘 불러줘서 고맙고,
난 남자다를 김장원 버전으로 좀 낯설 거예요. 이명웅 씨 거로만 들어주셔서 아마 오히려 제 노래인데 제 노래가 낯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설렘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수! 간만에 조금만 까불게요. 예. 까불이에요. 예. 중량 가라! 너는 모르겠지만 사랑했다. 비정한 척 했던 걸 사과한다. 남자란 이유로 널 떠나보내면 행복해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 흔들리던 날 잡던 모습 이제 독한 소주 잔만이 날 위로해. 두 눈 꼭 감고 입 맞추던 내 입술엔 해로운 담배 한 개 피로 널 추억해본다.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젠 굿바이. 빈혈이 갑자기. 나 하나면 행복하다는 미련한 소녀였던 너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못 견디게 그리워. 마사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제 급한 라라라라. 잠깐만 숨 차가지고. 라라라라라라. 헤이 헤이 헤이. Stop!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Q&A 받을 텐데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 코로나 이 시절에 한 2년을 저희 이제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저도 아시다시피 공연 쪽은 그냥 제로예요. 저희는. 그래도 제가 돈을 쟁여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서 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감사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하루에 연습을 10시간 이상씩 처박혀서 했어요. 어차피 나가면 돈 써야 되고 쓸 돈도 없고 그래서 사람 만나지 말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다들 지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전보다 10배로 열심히 하자. 오히려 참고. 그러면 시절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홀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버틴 힘은 그런 것 같아요.
긍정과 감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뭐 성대 결절로 고생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꾀꼬리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낮에.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는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못했던 행사가 아침 10시에 하는 아파트 분양 행사였거든요. 이제 분양 행사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시니어로서 행복한 길은 반드시 오늘 가서 생각하시고 생각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로 그게 뭐든 좋아요. 뭐든 좋아요. 어떤 것이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꿈이 아니어도 다른 일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절대 행복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하니까 그 불행의 가장 큰 이유는 비교 같아요. 누가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불행한 것 같고, 근데 나만 생각하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잘 되면 괜히 불행해지고, 그건 인간의 어떤 본성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절대 행복이라는 없는 것 같아요. 노래도 아까 말했지만 반대급부가 있고, 장사도 잘 되면 행복하고 막 좋지만 이런 코로나 와서 그냥 안 돼버리면 그 이상 불행한 게 없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살림도 그렇고 팍팍하니까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절대 행복은 하나입니다. 하나. 봉사활동, 나눔. 제가 요즘에는 그 기부를 예전처럼 못 하니까 더 잘 된 게 다리 역할을 해요. 기업에서 돈을 낸다 그러고 필요한 데 있으면 같이 가서 제가 일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고 같이 직원들이랑 사진도 찍고 일하고, 그러면 이게 낫다. 오히려 이러면 많은 기업들이 도네이션을 캠페인을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품은 더 들죠. 근데 그거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그럼 구청이나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뭐 저는 이제 각계각층으로 뭐 장애인 문제부터 노숙자 배식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저는 제가 믿을 만한데 전화를 해요. 올해도 이제 구세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어렸을 때 구세군 남비 이렇게 뒀는데 요즘은 잘 없잖아요. 그런 게 사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작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구세군이죠? 그랬더니 예, 누구세요? 그래서 김장훈인데.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서 김장훈이 누구예요? 그래서 가수 김장훈인데. 그랬더니 예? 무슨 일이? 그래서 저 민폐가 안 되면 요즘에 시절도 어려운데 오히려 역으로 제가 24일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연이. 그래서 24일 날 저도 허전하고,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저 명동 앞에 가서 제가 구세군 남비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하고, 그래서 올해 붐 일으켜서 어려울수록 좀 더 많이 거두면 제가 패가 안 된다. 저희는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갈게요. 그리고 바로 갔어요. 가서 홍보 영상 찍어서 이거 올리시고요.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죠.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서너 시간 안 하나 그랬더니 8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2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여러분, 나눔 백신이라고 들어봤어요? 나눔 백신? 제가 여기 우리 팬들도 와 있지만 12시부터 8시까지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노래를 한 30곡을 라이브를 했어요. 다리에 알도 안 베기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그리고 23일 날은 매년 제가 하는 행사 있어요. 이제 원래 행사가 됐는데 어르신들 이제 쪽방촌이나 김치랑 쌀 드리는 거에서 제목이 김장훈이 김장한 데이. 그래서 김장하는 날짜이기도 하고 김장한 데이. 그래서 올해가 이제 3회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23일 날 그거 하고 24일 날 그 구세군하고 25일 날은 서울역 이제 제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부 홍보대사라서 비대면이니까 이제 뭐 떡이랑 내복이랑 이제 800불 가져가서, 그것도 이제 골프 컨트리 클럽 거기 하시는 분들 이제 또 제가 인사하고 받아서 이제 전달. 23, 24, 25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난 그날이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날이 좋은 날이 아니에요. 이게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명절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날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데 가서 그냥 들이대는 거. 혹시 제가 폐가 안 되면은 뭐 어느 섬이 있으면 저기 폐가 안 되면 가서 그냥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일 좀, 제가 뭐 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희생이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가서 고생하고,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분들 행복해하는 게 행복하니까. 예전에 하나 병원이 있는 곳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오래된 곳이에요. 근데 제가 공연을 하는데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들을 좀 어떤 편견 때문에 멀리할 거다. 그래서 다 뽀뽀를 해드렸거든요. 그 상처인 데다 다 뽀뽀를 해드렸어요. 어차피 전혀 안 돼요. 이제는 어떤 일제 시대 잔재고 편견이에요. 그때 뭐라 넣은 거예요, 그분들을. 뽀뽀하고 병 걸리면 뭐 고치면 되지 그걸 갖다 그래서 다 뽀뽀해드리고 할머니 다 안아드리고 하니까 원장님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일 원하는 걸 해주셨다고 그래서 당연하죠. 그 어르신들이 제 노래 뭘 알겠어요. 그거라도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때 할 때마다 그런 것들 하면은요 제가 저 사람 겁 안 나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꿈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가서 그냥 슬쩍 재미로 진짜 재미로 취미로 한번 뭐 가서 애들 뭐 하는 거 있으면 가서 한 번이라도 뭐 배식이라도 한 번 하잖아요. 아 진짜 저도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잡히면 그 전날 잠이나 잘 걸 괜히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잡히면 막 설레요. 야 내일 가서 또 내가 막 하고 집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내가 좋을까. 나 이제 돈도 없지만 내가 온몸을 바쳐서 이걸 하고 또 젊음도 있고 아직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낭만을요 그냥 낭만도 거저오는 게 아니라 끝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진짜. 제가 요즘에 슬로건 미는 게 예전에는 힘든 날들 극복하세요인데 힘든 날들 즐겨냅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낭만을 어떻게든 한 가지씩 찾지. 그게 봉사가 됐던 어렸을 때 꿈이 됐던 아니면 집에 이렇게 버는 거에서 하루에 1,000원씩 꼬불 치는 게 됐던 그것도 괜찮아요. 1,000원씩 해서 4만 원 모으면 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돈 절대 걸리지 않게 도배지 안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요. 해가지고 뭐가 됐든 삶의 장치를 하나씩은 만듭시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날만큼은 웃음 짓고 친구가 있으면 더 좋죠. 둘이 산에 가든 뭘 하든 하고 꼭 보온병에 커피 한 잔 타가서 비싼 커피 마시지 말고 믹스 커피지만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꼭 디카페인으로 요즘에 제가 디카페인 먹는데 맛이 비슷해요. 커피는 꼭 그거로 하시고 그리고 좀 깊이 가고 싶은 분들은 어딘가 가서 구청이 됐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무리한 걸 하시면 안 돼요. 기부도 막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꾸준히 그냥 1,000원씩 하시고 기부 안 하셔도 돼요. 가서 그냥 밥 한번 떠주고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저는 삶의 그 자양분이라고 생각해서 더 중요한 건 그 하루 때문에 나머지 그날까지의 날들에 가끔씩은 설렘이 깃든다는 그 느낌표. 쉬라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저도 쉬라 그래도 못 쉬어요. 누가 쉬라 그래도 지금 어떻게 쉬어? 이렇게 놀았는데 지금 쉼표는 아니지만 느낌표는 갖고 그냥 낭만적으로 사시기를 저도 그렇게 살 거고요. 진심으로 제가 바라고 그런 얼굴들 좀 설레는 얼굴들 보니까 저는 나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서 이걸로 일단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렇게 강연 이런 걸 잘 못해요. 준비하고 이런 걸 못해서 그냥 생각난 대로 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Q&A라고 질문을 좀 받아서 하는데 혹시 뭐 뭐든지 이거는 염색 어디서 해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세상에 저 있지라 소녀야. 아니 예전에 이효 선생님 아들 2명 다 제가 축가를 불렀는데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결혼하는데 저 축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이제 야외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맨날 하는 게 축복합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당신의 이걸 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춘천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낮술을 드셔가지고 앵콜 나와서 아니 결혼식장에서 뭘 앵콜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대로 소리치라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세상에 그대로 소리치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으면 기억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갖고 딱 한 거예요. 흔들리는 하는데 중간에 가사가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 그러니까 술렁술렁해. 무슨 노래야?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 근데 또 이게 너무 노래가 좋으니까 신부가 울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기도 그래서 잽싸게 부르고 후딱 뛰어서 그냥
야 발라 발라. 그래 차 타고 도망쳤또. 그리고 그때는 웃긴 게 그 전날 지금 이제 좀 아프신데 그때는 술을 한참 많이 드셔서 우리가 아직 11시까지 가서 저랑 술을 마셨거든요. 1시에 예식인데 저 갔는데 위에서 저 신랑 아버지인데 앞에서 이렇게 졸고 계세요. 이렇게 계시는데 이 카메라 찍는 애도 이제 취기가 안 가셔서 이렇게 찍었다가 이제 내리자는데 이렇게 될 때 오프로 하고 헷갈려서 이렇게 내렸을 때 온으로 해서 찍은 거 보니까 다 잔디야, 다 잔디. 그래서 얘라 진짜 이번 결혼식을 망쳤다. 두 번째나 잘하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이제 제가 해서 결혼 보냈죠. 예. 그래서 세상의 조수지라는 좀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고 또 뭐 혹시라도 예. 네? 독도 콘서트요. 독도 콘서트는 잘 들려가지고 유튜브 중계 그렇구나. 독도 콘서트 또 예정이 있냐는데 당연히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게 흔히도 국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건 아실 거예요. 그래도 다른 거 상관없이 우리가 국민들이 잘하고 우리가 기운을 타서 예전보다 우리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코로나도 잘 방역하고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 6위입니다. 그런 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뭐 이런 유수 기관에서 나온 게 그러다 보니 사실 맨날 국제법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력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국제사회는 뭐 중국이 뭐 자기 동주국해가 뭐 자기 거에서 뭐 인공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도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없고 그 전문 용어지만 그 중간에 뭐 안영복 해산이나 그런데 뭐 섬을 만들면 우리 해리가 돼서 배가 못 지나가고 이제 제가 독도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역사부터 공부를 다 하고 이거는 내가 자신 있다 하는 것만 저는 뛰어들거든요. 근데 저는 제 세대에서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그래서 저의 지금 마음은 최동단이 독도고요. 최서단이 경렬비열도, 최남단이 이어도예요. 제 눈은 이어도와 경렬비열도로 가 있습니다. 이 동북아 정세가 점점 이제 막 패권을 해양으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경렬비열도가 반드시 거기가 기지화돼서 서해를 방어해야 되고 이어도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으면 물 아래 5m쯤 잠겼어요. 그러니까 섬이 아닌데 원래 일본, 영국, 중국 다 콘크리트 부어서 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행히 예전에 해양과학기지를 해서 섬을 만들고 활주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우리 땅이 안 되면 2028년에 7광고를 개발하는데 그게 일본 땅이 돼요. 90%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섬으로 만들어야. 근데 어떻게 지금은 돼.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와서 힘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여러 가지 미중 문제도. 그래서 제 마음은 독도는 당연히. 근데 앞으로 독도는 이렇게 하죠. 얼마 전처럼 예전엔 비장했죠. 독도를 할 때 비장하고 항상 분하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축제로 하죠. 우리가 이겼어. 독도는. 그리고 저는 독도는 예전부터 축복이라 그랬어요. 긍정주의자. 자, 우리가 모두 프레임을 씌워서 뭐 진보다 보수다 다 갈리고 싸우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는 단합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있어? 독도만 하면 전 국민이 단합하잖아요. 그러므로 독도라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축복이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것 두 가지. 전 국민이 하나 되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독도, 하나는 축구 한일전 A매치. 그리고 저 또 하나 제일 쓸데없는 걱정. 저 돈 없다고 막 돈 좀 벌어 그러면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랑 손흥민 왼발 걱정이에요. 손흥민 아무 때나 넣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제가 그렇잖아요. 저 31년 노래했는데 지갑도 없고 통장도 없고 뭐 카드도 없어요. 한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행복하다는데 왜 행복할까요? 제가 현실주의자면서 저는 로맨티스트거든요. 낭만이 있거든요. 그거와 저는 관객과 바꾼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욕심을 내면 관객들이 일찍 나를 떠날 거야 사람들이. 하지만 내가 욕심을 안 내고 영혼으로 음악을 하면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삶을 살고 싶어. 어찌 보면 모험인데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도 그 해양과학기지에서 공연 비대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좀 허가가 안 났는데 조만간 제가 또 어느 순간에 김장훈 최서단 경렬비열도 그거 중국에 팔릴 뻔했어요. 개인 섬이라서. 다행히 맞고 국가에 샀는데 그런 데는 딱딱 지켜야 돼. 딱딱 지켜서 하고 울릉도에 공항 들어오잖아요.
그 관광도 있지만 거기 이제 전투 비행단이 들어와요. 원래 들어가면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157km인데 포항에서 280km예요. 우리 땅인데 뜨면 거기가 먼저 가요. 근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0km예요. 50km면 70km 빠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해서 타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울릉도 공항이 중요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쪽에 좀 매니아라서 매일 찾아보고 그냥 좋은 게 국보에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아, 내 나라가 이렇구나 그냥 그거예요. 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느 순간 예, 말씀하십시오. 뭐 안 좋은 뭐 질문도 좋습니다. 네,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것도. 네, 안 좋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네. 그 우리 김장훈 가수님을 그 네. TV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네네네.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와서 네네. 1시간 동안 이제 말씀도 듣고 노래도 들었는데 네. 진짜 TV에서 볼 때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뭐 율동이라든지 모든 게. 네. 근데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직접 접해 보니까 네. 진짜 더 대단하다는. 참 진짜. 그런데 예. 그런데 예. 네, 또 다음이 중요한. 예. 우리 가수님께서 네. 아마 오늘 1시간 동안 전업주란 말씀을 3번 하셨던 것 같아. 제가 이제 듣기에서. 예. 우리 보니까 우리 전업 가장도 와 있다는 걸 좀 생각. 예. 앞으로는 그것도 가미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재치가 있으시네. 전업 가장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이게 아직도 되게 남자들은 변명 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남자는 되게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머님들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단식 왜 했어?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이제 저거 했는데 물론 그것도 다 할 말이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이 되게 굉장히 말씀하시죠. 마이크 예. 참으로 정말 그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번 세상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예? 거기 세요. 저 안 받아주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예. 근데 미우새 나간다고 해도 뭐 그게 이제 좀 힘든 게 되게 희한하게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만 있었잖아요. 되게 지긋지긋한 삶이었는데 또 나이가 드니까 그 삶이 또 제일 편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공연 같은 거 큰 프로젝트 맡기고 휴양할 때 입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간호사 누나가 엄마 같아서 그 환경이 지긋지긋해 좀 편한가 봐요. 그렇듯이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정말 힘들었을 때 예전에 막 사람들이 몰릴 때 내가 누군가 있어서 꼭 좀 안겨서 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거는 순간의 감상이고 이렇게 살다가 둘이 같이 결혼이라는 지켜야 되는 묵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약속도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못 들어서 그래서 심지어 연애한 지도 한 10년도 넘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렇게 수도승 같은 거의 신부님 같은 지난번에 진짜 요즘은 되게 재밌었어요. 라디오를 나갔는데 저 나갔나 하필이면 신부님이랑 스님이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나눔에 대해서는 뭐 불교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날 신부님이랑 되게 재밌으세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 MC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 결혼도 안 하고 뭐 더 김장훈 씨나 뭐 스님이나 뭐 똑같아. 그래서 제가 아니죠. 그래서 좀 멀리 갔죠. 저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우리도 욕구는 있어. 참는 거지. 스님 있지. 그거 없는 사람 그래서 참는 거야. 뭐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노래에 대해서 좀 구도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공연할 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한 마디도 안 해요. 목을 아끼고 목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서 되게 결절도 한 4번 걸렸다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뭐 이러면서 불편을 호소하면 야, 그 대신 너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 안 타잖아. 너 타본 적 있어? 죽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뜯기는 게 그러면 야, 너 네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면 그게 좋아? 사람들 와서 사진 찍어달라는 게 고마운 거 아니야? 그럼 세상에 가질 마. 그게 불평불만만 해. 그리고 너 한 번 행사하면 남들 연봉 받는 거 봤잖아. 근데 뭘 도대체 불평불만하는 거야?
두 가지를 얻을 수 없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잖아. 예전에 다 해봐. 그거 뭘 하고 싶어? 막 술집 가서 하고 뭐 사람들하고 막 욕하고 뭐 이런 게 하고 싶나? 참아야지. 물론 저도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죠. 사고 많이 쳐서.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불만이 전혀 없고 또 특히 저는 이제 세상을 활보하면서 좀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어디 술집 가서 얘기하면 형 술 한잔 사줘? 그러면 이제 같이 하고 뭐 예전에 골든벨 오늘 제가 쏠게요라든가 뭐 지하철도 타고 택시 타면 아저씨랑 이렇게 터는 거 좋아하고 뭐 아저씨가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아저씨들 정책을 많이 해요. 기사 아저씨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어느 편인지 파악을 해야 돼. 딱 보니까 보수야. 그리고 하면 맞아요. 아 이쪽 애들 진짜 이상해. 하면 이제 막 뭐가 어떻게 진짜 전문가야. 얼마 전에 저 누가 탔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그래서 오늘 탔다면 또 진보야. 그러면 또 막 맞아요. 아우 진짜 그러면서 얘기만 들어.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기사 아저씨들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눔이 뭐냐면요. 뭐 10억, 20억 이런 거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차를 딱 타면 17,600원 이렇게 나오면 야 아저씨 제가 애 있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있대. 그래서 저도 많이는 안 버는데 그냥 제가 삼겹살 한번 쏠게요. 그러죠. 5만 원을 주면서 사모님한테 가서 김장훈이 쏘는 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니 여기서 박수 나면 이제 민망하고 그러면 이제 아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안 줄게요. 그랬더니 아니 막 그래. 안 줘. 그래서 안 받는다며. 그러면 주고 나서 그러면 이따가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안 가세요? 그러면 아저씨 저 사진 안 찍어요? 그랬더니 맞아 찍어도 돼요. 찍어야지 이거를 갖다 그래서 택시에 서가지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5만 원 들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서 김장훈 저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옆에서 저보고 너무 해픈 거 아니냐 그래서 야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몇십억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옮겨주고 나 밥집에 이모인데 내가 5만 원 들여서 3인 가족이 이틀은 행복할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예쁜 거 멋있는 거 아니야. 그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집 가도 식당 가도 우리 저 단골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모한테 제가 이제 이모 내가 좀 행사 좀 했거든 하면서 이제 주면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집밥이에요. 그게 집밥에 힘이 있는데 같은 그 영업집에서 하는 거라도 그 이모가 아이고 우리 장훈 씨 건강해야지 하고 놓는 밥이랑 그냥 툭 놓는 밥이랑 다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모한테 물어봐. 이모 이거를 드리면 이모가 다 갖는 시스템이에요? 나누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나누는 시스템. 그러면은 이모한테 따로 안 주고 나가서 이모님들 여기 오세요. 다 있는 데서 이제 봉투에 이제 넣어서 예의를 갖춰서 오늘 좀 넣었어요 설날이라서 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혹시라도 해가지고 그런 게 진짜 행복은 소소한 행복이 소확행이라고 사소한 데 있잖아요. 뭐 제가 기부 얼마 했다 저는 몰라요. 그건 기자들이 한 거지 저는 와닿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게 참 저는 소소한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저에 대해서 한 100만 분의 1 정도는 알려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 낭만 찾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 강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네? 어떤 하십시오. 부탁. 아기를 낳으라고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낳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하겠는데 제가 낳기도 좀 그렇고. 네? 애기 생겨 결혼을 하면은 제가 어머니 결혼을 못하면 못하는데 에다 바쳐요. 애를 나라에다 갖다 이렇게 바치라고 이렇게? 내가 안 키우고? 9년 가면 나라에 바치는 거요. 그건 맞아요. 애가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긴 해야 돼요. 진짜. 네. 네. 그걸 나한테 그래요. 나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결혼을 해 결혼을. 나 어머니 내일 모레 60이야 나도. 지금 무슨 게 내가 결혼하면 애가 대학 갈 때 내가 60이 청춘이야. 지금 나도 충분히 날 수 있어. 청춘이죠 지금. 유엔에서 청년 기준을 65살로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청춘스럽게 퇴장할게요, 어머니. 알았어요. 자, 청춘 퇴장합니다.